네, 이어서 뉴스프라임 플러스 시작하겠습니다. 자, 매주 월요일 이 시간에는 벤처 스타트업 그리고 비상장 기업들에 대해서 이슈를 정리해보고 전망해보는 시간이죠. 오늘도 와우온의 김영미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먼저 한 주간의 벤처 스타트업 이슈부터 정리해볼까요? 네, 오늘은 금융위원회가 벤처기업부와 함께 벤처 스타트업 육성에 10조 원을 추가 공급한다는 희소식부터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은행 등 또 정책 금융기관이 초기 기업에 3년간 2조 원을 공급하고 1조 원 규모의 세컨더리 펀드도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선 기업의 성장 단계별 정책 수요에 맞춰서 정책금융은 2조 2천억 원, 정책펀드는 3조 6천억 원, 연구개발비 4조 7천억 원 등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초기 성장 단계 기업에는 융자 1조 2천억 원, 펀드 2천억 원, 그리고 R&D 4조 7천억 원 등 6조 1천억 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또 기업은행은 자회사를 설립해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컨설팅, 네트워킹 등 보육 지원과 함께 1천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여 투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중기 성장 단계 기업을 대상으로는 융자 9천억 원, 그리고 펀드 1조 원 등 1조 9천억 원을 지원하고요. 후기 성장 기업에 대해서는 펀드 3천억 원, 융자 1천억 원, 총 4천억 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인수합병 촉진을 위한 기업은행에서는 M&A 활성화를 위한 1천억 펀드 규모의 중소기업 인수를 위한 특별 프로그램도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울러 벤처캐피탈 등 벤처기업 주요 투자자들이 투자 자금을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한다는 내용도 좀 있는데요. 은행의 벤처펀드 출자 한도를 자기 자본의 0.5에서 1%, 그러니까 2배로 확대가 되고요. 인수합병, M&A, 그러니까 세컨더리 펀드의 신주 투자 의무를 현재의 40% 이상에서 이것을 폐지를 하고요. M&A 벤처펀드 상장사 투자 규제, 현재 20%를 완화하고 있는 내용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소 이제 시들어가는 창업 의지와 벤처 스타트업계의 희소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어지는 두 번째 소식은 좀 안타까운 소식인데 미국의 이제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 기업들이 올해 들어서는 절멸의 위기에 빠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은 사실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워낙에 투자를 많이 받았었고 큰 손들이 많은 관심을 가졌었는데 그동안 사실 신기술이라는 명목 때문에 수익 모델만 제시하면은 한꺼번에 엄청난 투자를 많이 받았었잖아요. 네. 그런데 최근에는 상당히 이제 투자가 안 되고 있다라는 소식인데 네. 좀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네, 투자자들이 사실 실망한 것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말씀하셨던 대로 어떤 그러니까 우리 벤처기업 그리고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들에게 투자를 했던 큰 손들이 자꾸 떠나가는데 그 이유들을 좀 보면 새로운 투자 계획이 그냥 그러니까 어떤 신기술이나 신규 모델이 사업화가 부적절한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러니까 구현되기 쉽다라고 해서 투자를 했더니 일종의 이제 사기, 그다음 과장 광고라든가 포장술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자각했기 때문인데요. 그런 사례들이 지금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네. 2주 전에 재정 전문 신기술 스타트업 기업, 그러니까 프랭크라고 하는 기업에서는 찰리 제비스 같은 경우는 고객의 개인 정보를 고의로 수정하고, 그러니까 본래 사업 목적이 아닌 곳에 이용하는 혐의 등 그런 내용으로 해서 체포까지 됐습니다. 그리고 광고 전문 소프트웨어 스타트업인 아웃컴 헬스 창시자 리시 샤 역시 투자자와 고객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오지미디어 대표 칼로스 와스는 슬랭크 소프트웨어 창립자 2명과 함께 투자자들에게 사기를 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이고요. 또 이 밖에도 실리콘밸리 터전을 삼아서 각종 스타트업을 차렸다가 사기 등의 혐의로 체포 구금된 사례는 차고도 넘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작년 말에 우리가 불거진 테라노스 사건, 그러니까 우리 보통 여자 스티브 잡스라고 했었던 네. 엘리자베스 홈즈가 네. 혈액 한 번으로 모든 암을 검사를 다 할 수 있다라고 했던 내용으로 투자를 굉장히 많이 받았지만 이게 사기라고 하는 것이 발견이 되고 피소되어서 얼마 전에는 11년형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이 자꾸 겹치면서 이런 투자자들의 마음이 떠나고 있는 건데요. 이런 문제성 기업들 때문에 충분히 검증된 신기술과 그리고 사업 모델을 가진 양질의 스타트업들도 자리꿈을 마련할 수 없는 이런
그 상황이 참 안타깝고 네. 비탄스럽습니다. 예, 예. 네. 참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부터 해서 연이어서 좀 안 좋은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좋은 기업들에 이제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그런 사건들이 좀 나타나지 않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만나볼 벤처 기업에 대해서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기업을 만나볼까요? 네, 최근에 뭐 황사라든가 지진이라든가 이 시각도 왜 지금 태국이 이상 폭염으로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이런 기후에 대한 이제 공포심이 이제 대두되면서 기후 변화에 대처하는 입장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임해야겠다는 생각들이 좀 많이 드는데요. 이런 실천을 돕는 기후 테크 기업이 있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탄소 중립을 선도하는 친환경 전문 업체 주식회사 미래테크 한번 만나보시죠. 네, 소형 풍력 발전기를 제조 판매하는 회사로 그동안 끊임없는 도전을 실천하고 또 불굴의 의지와 도전하는 삶을 실천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주식회사 미래테크 박희천 대표와 직접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본인 소개와 함께 회사 소개도 간략하게 먼저 해주시죠. 예, 저는 미래테크 박희천 대표입니다. 제가 그 창업한 거는 행복한 경영이라는 그는 핵심 가치하고 그다음에 그 친환경 사업으로 인류의 삶을 풍요롭게 하자는 이런 미션을 가지고 제가 예. 2008년에 경남 함안에서 공장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대행 풍력을 사업하면서 초기는 그 중국에 아주 저가 그런 제품과 경쟁해야 되는 부분, 그 다음에 그 창업 당시 금융위기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을 한 겪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 대행 풍력 사업은 정리를 하고 소형 풍력 발전기, 틈새 시장인 소형 풍력 발전기 사업을 전환해서 2007년에 부산으로 공장을 옮겨서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2017년부터 소형 풍력 발전 시스템 사업으로 예. 전환을 하신 거고요. 다양한 사업들 중에서 이렇게 풍력 발전 시스템 사업을 하시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풍력은 저희들이 제가 실제로 그 현대그룹에 계열사에 한 13년 근무하고 예, 그다음에 2000년부터 상장 아주 적은 회사에 전문 경영인으로 가서 한 7년간 근무를 했습니다. 근무 당시에 저희도 이제 연구소장을 겸하면서 그 회사를 코스닥 상장까지 시키는 거는 한번 경험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2008년경에 신재생 에너지 특히 풍력 이 부분이 붐이 일어날 때입니다. 네, 기억이 납니다. 예, 2007, 8년 그 정도였죠. 예, 예. 붐이 일어날 때 저도 스탁옵션하고 다 정리를 해가지고 네. 제가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 이런 생각으로 시작을 했지요. 네. 당시에 붐이 얼마나 지속이 됐었죠? 좀 붐이 한 2, 3년, 네. 한 2년 정도 붐이 일어나다가 그러다가 갑자기 꺾였죠. 갑자기 꺾였어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대행 풍력 사업을 정리를 하게 된 예. 이유 중에 하나고, 그래서 어차피 신재생 에너지 같기 때문에 소형 풍력 쪽으로 이 부분은 정말 틈새고 하나의 사업이 될 수 있다 생각해서 그렇게 예. 추진을 했습니다. 예, 당시 어찌 보면 위기였을 수도 있는데 예.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서 또 이제 창업을 시작을 예. 하신 거군요. 지금까지 상당히 뭐 다양한 제품들을 만들어 오셨는데 그 중에서도 하이브리드 가로등이 미국에 처음으로 진출을 알린 제품으로 미래테크를 대표하는 제품이 아닐까 싶어요. 이 하이브리드 가로등이 어떤 제품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하이브리드 하면 우리 자동차도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있는 것처럼 예. 휘발유도 쓰고 그 다음에 전기도 쓰도록 이 하이브리드 가로등 개념은 풍력하고 태양광하고 네. 같이 쓰는 전기입니다. 네,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 풍력과 태양광을 함께 전기와 함께 쓰는 거군요. 그렇죠. 예. 태양광으로 되어 있는 가로등은 예를 들어서 장마철에 비가 온다든지 예. 그럼 눈이 덮인다든지 예, 그다음에 또 예를 들면 뭐 밤에는 또 태양광이 잠을 자잖아요. 그렇죠. 예, 낮에 햇빛 날 때 일을 하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가로등에 이제 불이 안 오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그거를 대비해서 위에 하이브리드 풍력 발전기를 설치해 놨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도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지요. 네, 지금 화면에 영상이 나가고 있는데요. 예, 지금 풍력으로 인해서 바람개비가 돌아가고 예, 있고요. 네, 예. 저러면서 이제 전기를
생산하고 저장해두는 예, 기술이군요. 그렇습니다. 예, 저게 지금 가로등의 역할까지 함께 하는 건가요? 그렇죠. 저게 풍력으로 생산된 전기와 태양광으로 생산된 전기를 타워 내부에 저장을 했다가 예. 야간에 불을 켜고 또 남는 전기는 LED 전광판을 통해서 거기에 각종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소형 풍력과 태양광을 함께하는 상호 보완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예. 이 하이브리드 가로등은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 좀 예. 설명해 주시죠. 하이브리드 가로등의 가장 핵심은 사실은 태양광이나 LED 전구 같은 거는 일반적인 기술이지만은 하이브리드의 핵심은 소형 풍력 발전기입니다. 예, 풍력 발전기를 설치하면은 예를 들어서 소음이 난다든지 그다음에 또 태풍이 불면은 뭐 부러진다든지 이런 안전상의 문제가 있는데 저희가 개발한 하이브리드 풍력 발전기의 핵심은 소음이 나지 않습니다. 소음을 많이 줄였군요. 예. 그 핵심 기술은 그 날개 끝을 3차원 곡면으로 해서 브레이드가 돌 때 진동을 없앴습니다. 예. 진동을 없애니까 소음이 없어지더라고요. 원래 풍력 발전이 상당히 큰 것들이 주변에 가면 소음 때문에 힘들잖아요. 예. 예. 그런 그래서- 부분을 완전히 개선을 하신 예. 거군요. 그래서 날개가 지금 뭐 사진에 보는 것처럼 곡면으로 돼가 있으니까 아예 소음 자체가 안 나요. 최근에 그 비행기를 보시면은 예. 비행기도 날개가 옛날에는 일자로 이렇게 돼가 있다가 지금은 90도로 꺾어놨습니다. 네. 그 꺾은 이유가 이 진동을 없애주고 진동을 없앰으로써 소음도 줄이고 연료비도 엄청 줄입니다. 그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풍력 발전기 날개에 그 원리를 적용해서 아예 소음을 아예 없앤 거지요. 예. 대표님의 아이디어신가요, 혹시? 요거는 뭐 자료에도 있고 네. 전체적으로 제가 뭐 계속 연구를 해온 분야입니다. 예, 예. 그리고 또 다른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는 이 풍력 발전기의 그 안전입니다. 네. 대부분 풍력 발전기가 우리 소형 풍력 발전기를 보면은 뭐 중국에 수입도 해갔었고 국내에 제작한 제품들을 보면은 2, 3년은 잘 돌아갑니다. 네. 그런데 한 3, 4년 만에 한 번씩 큰 태풍이 오잖아요. 그렇죠. 큰 태풍이 올 때 그때 브레이드가 깨지고 그다음에 뭐 제품이 날아가고 막 이런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발한 부분은 태풍이 불면은 이 브레이드가 돌 때 원심력이 생기잖아요. 예. 그 원심력을 이용해서 그 안에 있는 코일 스프링에 내부의 압축 코일 스프링을 늦어주면서 상대적으로 브레이드와 반대 방향으로 돌 수 있도록 조속기가 펼쳐집니다. 네. 그래서 자동으로 감속이 되는 거죠. 어. 회전수가 올라가면은 반대 방향에 역회전수를 돌릴 수 있도록 해서 감속을 시켜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어떤 태풍이 불더라도 회전수가 올라가면 감속시키기 때문에 태풍에도 안전합니다. 파손을 방지할 수가 있는 예, 거군요. 예. 자, 그리고 다음 장점은 또 뭐가 또 있을까요? 마지막으로는 제품이 보면은 일반 그 풍력기는 우리가 프로펠러 타입으로 돼서 네. 좀 모양새가 안 좋거든요. 그런데 저희 풍력기는 돌아가는 거 보면은 아주 이쁘게 돌아갑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예. 그 한 마리 약간 새 같은 새 같고. 느낌도 나고요. 예, 저 영상은 저희들이 코로나 직전에 일본에 이누야마시에 수출한 제품입니다. 네. 저 사진이. 그래서 소음도 안 나는 이유가 가정집이거든요. 예. 가정집 앞에 저렇게 설치해도 지금 3년, 4년이 돼도 어떤 뭐 소음 문제로 제기된 적이 없을 정도로 소음이 안 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 장점으로는 아주 이쁘게 돌아가니까 네. 시안성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TV 그 예능 프로 보다 보면은 제가 알기로 신서유기 양 예능 프로그램 촬영하다가 네. 저기 뭐 하면서 방송이 된 적도 있고 네. 그 유사하다가도 가끔 저희들 제품이 소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화면에 비춰지는군요. 예. 요거는 지금 하얀색인데 그 전에 나왔던 화면은 또 날개가 컬러가, 예. 색깔이 이제 컬러가 들어가서 돌아가는데 더 이제 예쁘게 보이는 것 같기도 해요. 예, 저거는 예. 옛날 모델은 저렇게 흰색으로 했고 지금은 저게 다양하게 컬러로 저거는 제주도에 설치되어 있는 풍력기입니다. 제주도예요? 예. 예. 그래서 저거는 눈이 덮이면은 태양광은 역할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풍력이 돌아가면서 전기를 생산해서
저장하게 됩니다. 네, 저 바람개비 아래쪽에 보면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태양광이 이제 있어서 낮에는 태양광으로 전기를 생산하고 저장하고 또 이제 이렇게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눈이 와서 눈이 예. 덮을 경우나 아니면은 구름이 많아서 예. 해가 비치지 않을 때는 풍력으로 저렇게 바람개비가 돌아가면서 전기를 또 생산하고 저장하게 되는 예,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정말 돌아가는 모습이 너무나 이제 바람개비처럼 예. 예쁘고 미관에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희들이 예. 국내에 한 320기 정도 설치한 중에서 많은 부분이 학교, 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에 설치했는데 학생들 특히 이 초등학생들은 저걸 보고 비행기냐, 뭐 바람개비 가고 아주 교육 홍보용으로도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국내에 300기 정도가 예. 이제 설치가 됐다고 하셨는데 국내에서는 어떻게 판매가 되고 있는 거예요? 국내는 사실 제가 그 초기에 이 그 하이브리드 풍력 발전 시스템을 개발하고 너무 안전에 위주를 주다 보니까 너무 고가가 됐어요. 우리가 네. 이야기하면은 뭐 가성비를 너무 생각 안 하고 만들다 보니까 국내는 판매가 안 됐어요. 예. 1년에 한 대 팔고 2대 팔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국내는 안 되겠구나 해서 해외 쪽으로 수출 쪽으로 해서 일본에 쿠웨이트, 미국 샘플 나가고 외국에 이렇게 판매가 되니까 예. 그 언론에서 이 외국에 판매된 거를 보고 그 조달청에서 그러면 한국에는 왜 안 파노 이렇게 반대로. 예, 반대로 와서 예. 제가 이렇게 너무 고급으로 만드니까 안 팔리더라. 네. 그러니까 이제 조달청에서 이야기가 그러면은 우수 조달로 등록을 하면은 충분히 들어간 원가라 이런 거를 인정을 해주고 품질 가격을 인정해주면은 국내도 판매할 수 있다 해서 저희가 그 조달청에 나라 우수 조달로 신청되니까 국내에 판매되기 그러면 시작했지요. 국내에서 혹시 이제 나라에서 지원이 어느 정도가 되는 거예요? 지원보다는 그 조달청에서 품질하고 가격을 이미 조달청에서 검증을 다 해서 나라 장터에 올려놨기 때문에 네. 지자체나 공공기관의 수요기관에서는 가격 품질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책임을 안 지고 예산 잡아서 몇 개 사겠다고만 하기 때문에 예. 그 제품에 대해서 그는 면책이 되는 거죠. 구매에 대한.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주 지자체 이런 쪽에서는 쉽게 구매를 할 수 있고 또 금액에 관계없이 우수 조달품은 중소기업 우수 조달품은 수익 이야기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판매가 지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뭐 고품질로 인정을 제대로 받으신 거군요. 예, 그런 셈이지요. 예, 이 하이브리드 가로등 관련 시장 반응은 좀 어때요?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예, 처음에 저희들이 이제 개발해 놨을 때, 이 제품도 중국 제품이나 이런처럼 또 문제가 되면 어떡하나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예. 수요기관에서. 제가 그 1호기를 판매한 데가 경북 고령군입니다. 고령군에 군청에서 저희들을 발주주면서 걱정을 하는데 설치해놨고 2년, 3년, 5년, 지금 10년 차 됐거든요. 아주 이상 없이 돌아가니까 그 담당자가 자기 휴대폰 번호를 저한테 주면서 네. 다른 데 영업하시면서 품질에 대해서 뭐 이의를 제기하면은 자기한테 전화해 주래. 자기가 설명해 주겠다고. 네. 그래 되면서 저희들이 이제 품질 인정을 받으니까 이렇게 이제 설치할 수 있게 된 예, 거죠. 그야말로 정말 사용해 보신 분이 내가 증인이 되어주겠다라고 먼저 말씀을 하신 거군요. 그분이 저의 큰 은인입니다. 예, 그러니까 초창기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내에서는 비용 때문에 판매가 좀 덜 됐는데 역으로 해외로 먼저 수출을 하면서 인정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해외 수출 실적이 꽤나 될 것 같은데 지금 어떤 나라에 이제 얼마나 좀 판매가 되고 있는지요? 저 해외 판 거는 일본, 뭐 뉴질랜드, 쿠웨이트, 미국 등 한 7개국에 한 7개국이에요. 한 70여 개를 저희들이 수출을 했고 예. 최근 한 3년간은 코로나 때문에 아예 뭐 스톱이 돼가 있다가 지금 또 그 한수원에서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지원을 해주는 관계를 해가지고 아랍에미레이트에 지금 그 바라카 원전 있는데 한 기가 샘플로 나가서 다음 주에 설치가 들어갑니다. 네. 7개국에 70기수가 예. 네, 수출이 되고 있다. 앞으로 더욱더 많은 나라에 이제 수출하실 수출 길이 또 이제 활짝 열릴 것 같은데 그 최근에 무정전 활선 세척기를 개발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예, 무정전 활선 세척기. 글로만 봐서는 네, 뭐 하는 건지 전혀 감이 안 오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사실 제가 그 하이브리드 이 부분은 지금 사업한 지 16년이 됐는데 예. 초기는 너무 판매가 안 되고 1년에 한 대, 두 대 팔 정도니까 너무 어려웠지요. 예. 그래서 저희가 새로운 아이템을 하나 개발하자 해서 한 게 무정전 활성 세척제고, 지금은 뭐 무정전 활성 세척제를 개발해 놨지만은 하이브리드 이 풍력 발전기가 최근에 탄소 감축, ESG 경영 뭐 이런 차원에서 다시 막 수요가 늘어나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신경을 지금 조금 작게 쓰고 있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렇든 어떻든 무정전 활성 세척제는 전기 시설에 보면은 먼지가 앉아서 그게 화재 원인이 되거든요. 네. 근데 막상 그 먼지를 청소하려고 보면은 청소할 방법이, 마땅한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이 무정전 활성 세척제는 액체인데 전기가 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우리가 에프킬라처럼 스프레이로 먼지 예. 있는데 꼭 청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발된 제품입니다. 예. 이 밖에도 지금 뭐 개발 중인 친환경 제품이 좀 더 있을까요? 예, 예.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무정전 활성 세척제는 이미 한국수력원자력 도로공사에 저희들이 이거 납품을 하고 있고, 벌써 납품을 하고 있고요. 예. 특허는 작년 말에 저희들이 특허를 받았습니다. 예, 특허 지난해 받고, 말에 개발해서 이제 나왔는데 벌써 납품을 하고 계시네요. 이 제품은 뭐 바로 수요 기간에서 필요로 한 부분이니까 예. 바로 납품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그 무정전 활성 세척제 외에 미세먼지를 흡착하는 그는 그 필터를 개발해서 예. 지금 그것도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상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얼마 전에도 대형 유통사의 물류센터에서 화재 사고가 크게 났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게 네. 먼지에서 전기의 스파크가 튀어서 일어났던 사고였는데, 이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상품들을 좀 많이 쓰면, 올해에도 지금 산불이니 뭐니 해서 화재 때문에 그냥 가슴에 쓸어내리는 일들이 많았는데 그런 네. 부분을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현재 지금 기후테크 분야 시장 현황이 어떤지도 좀 궁금한데요. 네, 기후테크 분야는 말씀드렸듯이 지금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을 연구하는 분야를 기후테크 시장이라고 하는데요. 글로벌 시장으로 보면 60조 원 정도의 규모를 형성하고 있고요. 예. 기후테크 분야에 대한 투자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어서 2021년 기준으로 537억 달러, 근데 이것은 2016년 66억 달러에 비하면 8배 성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고 또한 이제 그 태양광이라든가 풍력 발전이라든가 뭐 지열 발전 등 이런 기술들이 많이 지금 활성화는 되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사실 우리나라가 주도하고 있는 분야는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실 이 내용은 저희가 그 빙 챗봇에게 물어봐서 나왔던 내용들이기도 해요. 예. 그랬을 때 한국 기업에서는 특별한 게 없습니다라고 하길래, 사실 이번에 오늘 이렇게 기후테크 분야, 미래테크에서 하시는 여러 가지 이런 상품들이 좀 홍보가 좀 돼서 예. 많은데 적용이 좀 되었으면 좀 좋겠다는 좀 생각이 좀 들어서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기후테크 기업이라든가 스타트업들이 성과나 실적들이 많이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을 하는데요. 근데 우리 대표님 사실 여러 번 이제 뵈면서 그 이런 기후 변화, 기후테크 시장 발전을 위해서 사실 많은, 그러니까 뭐 정부나 사회나 이렇게 노력해야 될 것들이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 예, 대표님의 의견은 어떠세요? 저희도 이제 기후 위기 가는 부분은 저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기후 위기 상황이 옛날에는, 지금까지는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시계 시침이 돌아가듯이 우리가 뭐 눈에 안 보일 정도지만은 앞으로는 초침이 움직이는 것처럼 막 탁탁탁 이렇게 움직일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관심이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에 대한 관심은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제품도 아까 하이브리드 가르등 같은 경우도 아주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건물을 지을 때 에너지 자립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한 건물에 에너지 100을 쓰면은 현재는 20%를 신재생 에너지를 쓰게 돼가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2025년 되면은 40%로 올린다고 합니다. 에너지 자립률을. 지금 20%도 맞추기 위해서는 지붕에 태양광 넣고 지열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겨우 맞춘다는데, 설계하는 분들 이야기 들으면은 40% 되면은 정말 이제 이는 저희들 개발한 하이브리드 이런 것도 곳곳에 많이 설치되어야
그 비율을 맞추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앞으로 이 시장의 성장 가능성까지 참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대표님, 미래테크의 앞으로 비전이나 계획이 있다면 짧게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저희들이 그 처음 하이브리드를 개발할 당시는 사실은 그 LED가 없었습니다. LED라는 게 없을 때. LED요. 예. 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개발할 때 500와트 100일 전구에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해놔니까 2시간 가니까 방전이 되더라고요. 예. 지금 이제 LED가 나오니까 50와트 고효율 LED는 옛날 100일 전구 500와트보다 더 밝아요. 10배 나아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옛날에 2시간 썼으면 지금은 20시간을 쓸 수 있다는 거죠. 앞으로 5년, 10년 후에는 지금 50와트는 한 3와트에서 5와트 되면 또 그렇게 가능해질 겁니다. 네. 기술이 발전하면. 그러다 보면 결국은 이 가로등을 굳이 땅을 파서 가로등을 세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 하이브리드 하나 꼽으면 2달, 3달 가로등이 다 쓸 수 있는데 네. 그러면은 기존에 있는 가로등은 어쩔 수 없지만은 신규로 만드는 가로등은 어떻든 그 하이브리드 이는 시스템으로 가지 않겠나. 그러면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로 네. 생각하고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 세계 미래테크의 가로등이 설치되는 그날까지 승승장구하는 미래테크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와우온의 김양미 대표, 미래테크의 박희천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